한국 노인 10명 중 7명이 자녀에게 버림받는다고 느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 5초만 투자해서 이 질문에 답해 보세요. 당신의 노후 정말 준비되셨습니까? 제가 만난 73세 박병만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 집에서 눈치밥 먹느니 차라리 혼자 죽는 게 낫겠더라고요. 충격적이시죠? 하지만 이게 대한민국 노인들의 진짜 현실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노후 현실입니다. 자녀 집에서 살기. 3개월도 못 버팁니다. 간병인 쓰기. 매달 400만 원씩 나가면서 파산 직행입니다. 요양원 가기. 그곳을 감옥이라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대체 뭐가 답일까요? 월 30만 원으로 가능한 진짜 노후 해법입니다. 끝까지 보신 분들만 아는 비밀,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박병만 어르신의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년 퇴직 후 아들이 말했죠. 아버지, 이제 혼자 계시지 마시고 우리랑 같이 사세요. 첫 일주일은 천국이었습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하며 뛰어오는 소리에 눈물이 났고 온 가족이 둘러앉은 저녁 식탁은 꿈만 같았죠. 혼자 먹던 밥상의 쓸쓸함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딱 2주가 지나자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TV 소리 좀 키우려고 하면 며느리가 날카롭게 말합니다. 아버님, 애들 공부하는데 좀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밤에 뉴스 보려다가도 볼륨 줄이고 이어폰 찾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내 집인가, 남의 집인가 싶죠. 식사 시간도 고역입니다. 평생 즐겨 먹던 젓갈 하나 마음대로 못 먹습니다. 아버님, 건강 생각해서 짠 건 이제 좀 줄이셔야죠. 맞는 말이지만 매번 눈치 보며 젓가락질하는 게 얼마나 서글픈지 아십니까? 손주들과 시간 보낼 거란 기대도 무너집니다. 아이들은 학원에, 친구 약속에 바쁘고 아들 부부는 회사 일로 밤늦게 들어옵니다. 결국 낮에는 텅 빈 집을 혼자 지키는 날이 대부분이죠. 박 어르신이 제게 한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은 집에 있는데도 어째서 나는 더 외로운 걸까요? 최순자 어르신 사례는 더 가슴 아픕니다. 남편 먼저 보내고 무릎 수술까지 받은 후 서울 딸네 집으로 갔습니다. 첫날은 따뜻했죠. 딸이 방을 정리해주고 손자가 할머니 같이 TV 보실래요? 하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함이 커졌습니다. 냉장고 하나 여는 것도 망설여집니다. 내 집이 아닌데 마음대로 해도 될까? 밤에 화장실 가면서도 발소리를 죽입니다. 혹시 자는 식구들이 깰까 봐서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딸 부부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계시는 건 좋은데 생활이 조금 불편하긴 해.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나는 가족인데 왜 눈치만 보게 되는 걸까? 결국 최 어르신은 스스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익숙한 소파, 오래된 사진, 낡은 커튼이 있는 그 집으로. 비록 혼자였지만 그곳에서만큼은 편안히 숨 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자녀 집 동거 성공률은 단 23%. 나머지 77%는 6개월 안에 파탄납니다. 자녀와의 동거에서 답을 찾지 못한 박병만 어르신은 다음 선택지로 간병인을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혼자 사는 노인도 간병인 도움을 많이 받는다지.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죠. 처음에는 비용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짐을 들기 어려워지고 칼을 잡을 때 손이 덜덜 떨리자 결심이 섰습니다. 월 35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지만 안전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간병인은 50대 후반의 경험 많은 여성이었습니다. 첫날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 테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청소도 도와주고 필요한 물건도 사다 주고 함께 식사할 때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밥을 나누는 즐거움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3일째부터 불편이 시작됐습니다. 박 어르신은 아침 식사 후 바로 설거지를 해야 마음이 편한데 간병인은 다른 일을 먼저 하고 나중에 설거지를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작은 차이일 뿐인데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일까요? 매일 쌓이는 불편은 결국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간병인은 3개월마다 교체됐습니다. 익숙해질만 하면 새로운 사람이 오고 다시 적응해야 하는 과정이 반복됐죠. 이건 또 다른 피곤함이구나. 박 어르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매달 지출되는 350만 원은 연금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이대로라면 2년 안에 저축이 바닥나겠지. 밤마다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만 깊어졌습니다. 최순자 어르신도 간병인을 불러봤습니다. 첫날부터 간병인은 꼼꼼하게 간섭했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조금 드시면 안 됩니다. 건강을 위해 더 드셔야죠. TV는 이 드라마가 재밌으니 같이 보시죠. 본래 조용히 책 읽고 소박하게 살던 최 어르신에게 그런 간섭은 큰 부담이었습니다. 친구가 찾아와도 옆에서 간병인이 대화를 끊고 선생님, 약은 드셨는지 물어보세요 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친구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결국 방문을 줄였습니다. 내 집인데 왜 내가 손님을 눈치 봐야 하나. 그 순간 최 어르신은 간병인 생활의 모순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로 만난 간병인은 조용했지만 이번에는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르신, 너무 집에만 계시지 말고 산책 나가시죠. 무릎 수술 후 오래 걷기 힘든데도 간병인은 밖으로 나가길 원했습니다. 알고 보니 자신이 답답해서였죠. 결국 저는 활동적인 일이 더 맞습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한 달도 채우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박병만 어르신과 최순자 어르신은 각각 다른 이유로 간병인 생활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는 경제적 부담, 다른 하나는 사생활 침해와 생활 방식의 충돌. 결론은 같았습니다. 간병인은 오래 의지할 수 있는 해답이 아니다. 간병인 제도가 자신과 맞지 않는다는 걸 확인한 두 어르신은 마지막 수단처럼 요양원을 떠올렸습니다. 그래, 요양원에 가면 적어도 안전은 보장되지 않겠나. 박병만 어르신은 한동안 이 생각에 매달렸습니다. 밤마다 혼자 화장실을 오가다가 미끄러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요양원 건물은 깔끔했습니다. 밝은 복도, 반짝이는 바닥, 친절한 직원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죠. 하지만 방에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4인실 침대 4개가 놓여 있었고 각자 작은 사물함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옆 침대 할아버지는 큰 소리로 코를 골았고 다른 한 분은 밤새 화장실을 오가며 신음을 냈습니다. 박 어르신은 그 소리에 잠을 설쳤습니다. 내가 정말 이곳에서 살아야 하나. 첫날 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맺혔습니다. 최순자 어르신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침 7시 기상, 8시 아침 식사, 10시 재활 프로그램. 학교 시간표처럼 짜인 일정이 주어졌습니다. 자신의 생활 리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식사 시간에는 낯선 노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야 했습니다. 대화는 거의 없었고 그저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옆자리 할머니는 손이 떨려 음식을 흘렸고 그 모습을 보며 언젠가 나도 저렇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나는 아직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은 점점 자존심의 상처로 변해갔습니다. 요양원에서의 낮은 늘 시끄러웠습니다. TV 소리, 직원들의 발소리, 누군가의 울음, 누군가의 웃음. 혼자 있을 틈이 거의 없었죠. 박병만 어르신은 조용히 책을 읽고 싶었지만 잠시만 책을 펼쳐도 직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르신, 곧 체조 시간입니다. 준비하세요. 강제로 이끌려 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최순자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양원 직원은 그녀를 순자 할머니라 불렀습니다. 오랜 사회복지사 경력, 자신만의 삶의 이야기는 모두 사라지고 그저 하나의 노인 환자로만 존재하는 듯 했습니다. 나는 이제 이름도 나만의 삶도 없는 사람인가. 그 허무감은 밤마다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3일째 되던 날 밤, 두 어르신은 동시에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여긴 내가 살아갈 곳이 아니라 죽음을 기다리는 곳이구나. 그 길로 박 어르신은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최 어르신도 딸에게 전화를 걸어 미안하지만 요양원은 나와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양원은 안전했습니다. 24시간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고 응급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 대가로 자율성과 존엄 그리고 삶의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두 어르신의 마음속에는 이대로는 안 된다.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라는 다짐이 자리 잡았습니다. 자녀와의 동거도 간병인도 요양원도 모두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박병만 어르신과 최순자 어르신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결국 같은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내 삶을 지키면서도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어느 날 두 사람은 각각 지역 주민센터에서 새로운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벽보에 붙어 있던 안내문,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 모집, 눈길을 사로잡는 한 줄이 있었습니다. 혼자지만 혼자가 아닌 삶. 박병만 어르신이 살던 곳은 전북의 한 지자체였습니다. 이곳은 65세 이상 무주택 노인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1천만 원대, 월 임대료 30만 원대의 작은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방은 작지만 독립된 공간이었고 공동식당과 휴게실, 작은 도서관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필요할 때 이웃과 어울릴 수 있고 혼자 있고 싶을 땐 자기 방에 머물 수 있는 구조였죠. 요양원처럼 규칙에 묶이지 않고 내 생활 리듬을 지킬 수 있겠구나. 박 어르신의 마음에 작은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최순자 어르신은 충북의 한 지자체에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소득 수준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가 달랐고 전환보증금 제도를 활용하면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세대 내에는 안전바, 미끄럼 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고 건물 안에는 사회복지시설이 함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간병인을 두지 않아도 필요할 때는 생활지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구나. 최 어르신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공간 모두 기존의 선택지와는 달랐습니다. 자녀와의 동거처럼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간병인처럼 생활 방식이 충돌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양원처럼 자율성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었죠. 무엇보다도 비용이 합리적이었습니다. 요양원은 월 300만 원 이상, 간병인은 월 400만 원 이상이 들었지만 공공 고령자 복지주택은 월 30만 원 안팎으로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나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겠다. 두 어르신 모두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입주를 결정한 순간 두 사람의 마음은 오랜만에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남은 생이 단순히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삶을 살아내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입주 첫날, 박병만 어르신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작은 방 가득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8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그곳은 더없이 자유롭고 편안했습니다. 그는 작은 주방에서 직접 커피를 내려 마셨습니다. 이제야 내 집 같구나. 자식 집에서는 눈치가 보였고 간병인과 함께 있을 때는 사생활이 없었고 요양원에서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자기 선택이었습니다. 최순자 어르신도 비슷한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새 이웃이 반찬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같이 식사해요. 오늘은 제가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그 따뜻한 한마디가 마음을 울렸습니다. 간병인과의 갈등, 요양원에서 느꼈던 고립감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오랜 사회복지사 경력을 살려 이웃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신청을 돕고 때로는 말벗이 되어주면서 다시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찾았습니다. 공동주거의 가장 큰 장점은 선택의 자유였습니다. 혼자 있고 싶으면 방에 머물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으면 1층 커뮤니티로 내려갔습니다. 강요받지 않는 관계 속에서 오히려 더 따뜻한 정이 싹 텄죠. 아이들이 놀러 왔을 때도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손주들은 휴게실에서 어르신들과 노래를 부르고 작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대가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은 자식 집에서는 느낄 수 없던 활력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두 어르신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노후란 단순히 살아남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는 시간이어야 한다. 이곳에서는 안전도 보장되고 자율성도 지켜지며 관계와 소속감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식에게 짐이 된다는 죄책감 없이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아간다는 점이었습니다. 박병만 어르신은 창밖의 노을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의 두 번째 봄이 온 것 같구나. 최순자 어르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음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노후의 길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자녀와의 동거, 간병인, 요양원. 이 세 가지는 익숙한 선택지지만 모두 한계를 지닙니다. 그러나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공공형 고령자 복지주택 같은 제3의 대안이 등장하며 노인들이 스스로 존엄을 지키고 안전과 자유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존엄, 자율성, 그리고 소속감. 그것이 진짜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열쇠입니다. 당신의 노후, 이제 다시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